또 중앙대학교 강의 코칭 주임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사단법인 한국강사협회 상임이사를 역임하셨고, 지난번에 세계 최고의 명단을 풍부한 책에 대한 저자로서도 저희한테 특강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K-뷰티 산업협회 수석 부회장님이시고요. 2010년 한국을 이끌어내서 선정되신 분이십니다. 지금 얼마 전에 미국을 갔다 오시고 요즘 굉장히 바쁘게 지금 보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휴행 컴퍼니의 대표이사님이 아닌 살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선생님의 태클의 저자로서 오늘 특강을 진행해 주실 거고, 정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지금 타이밍에 정말 필요한 어떤 강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표이사님을 모시게 되면 정말 큰 환영과 박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선생님의 태클의 저자 유서구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날짜 왔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책이 쓰여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 권장도서로 선정이 돼가지고 학교 도서관에 다 있다고 하고, 이제 자기계발책을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자기계발책은 좀 제가 읽기에도 되게 지루하고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까지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들, 그러한 것들을 보통 보면 어떤 강의를 하고 시작을 할 때는 문제의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자기계발에 대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계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을 긁어줘야만 자기계발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굉장히 많은 테마를 가지고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에게 멘토링을 하거나 코칭을 하거나 그랬을 때도 그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그러한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자기계발 서적에서 나오지 않은 좀 더 스페셜한 저만의 공식으로, 저만의 방식으로 뭔가의 코칭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살면서 반드시 넘어야 할 태클이라는 책은 33가지의 편지를 받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제가 33가지 편지를 저한테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떤 곳에 태클이 강하게 걸렸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저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면 제가 그 답장을 써주는, 그래서 편지, 답 이렇게 해가지고 3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33가지를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을 찍어주시면 제가 그걸로 저는 그 33가지 테마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할 건데, 여러분들이 쭉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제목만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게 마음에 든다 라고 번호만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주세요. 하나도 좋고 2개도 좋습니다. 최소한 2개 정도만 선정을 해주시면 몇 번 이렇게 선정해 주시면 통계를 내가지고 가장 많은 그 순서대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게 어떤 걸 불러드리냐면 그 상대방이 저한테 이렇게 줬던 그 태클, 예를 들어 1번은 이런 겁니다. 성공, 이제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나네요. 이게 저한테 준 편지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성공 하는데 이제 하도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난다는 식으로 저한테, 이게 1번이에요. 1번. 자, 2번. 현실에 급급한 자신이 너무 싫어요. 비전이라는 이름의 태클. 2번. 이제 3번. 이렇게 제가 쭉 불러드리면 저게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이야 라고 생각이 들면 그 번호를 선정해 주시면 돼요. 2번이 현실에 급급한 자신이 너무 싫어요. 3번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모르겠어요. 가 3번이에요. 4번이 아무리 봐도 이 일은 적성에 안 맞아. 이게 4번이에요. 5번은 도대체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이게 5번이고 6번 작심삼일 이제 지겨워요가 6번 7번 거치장이 뭐가 그리 중요한데 이게 7번 8번이 저 완전 슬럼프에 빠졌어요가 8번 9번이 대체 제 표정이 뭐가 문제예요가 9번 10번이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가 10번이에요. 자, 2장 이게 첫 장, 이게 10번까지가 삶의 준비 단계에서 태클 넘기가 이제 1장이고요. 자, 2장으로 넘어가면 11번 책 안 읽어도 별로 소용없던데요. 이게 11번 12번 짧은 1년 목표 관리도 힘드네요. 짧은 1년 목표 관리도 힘드네요. 이제 12번 13번 제너럴리스트의 스페셜리스트 이게 13번 14번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라고 하는 14번 15번 회사에서 1순위로 승진을 하고 싶다 이게 15번 16번 일의 능률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아요가 16번 17번이 남들보다 앞서는 비결은 이게 17번 18번이 정말 간절히 변화하고 싶어요 가 18번 19번 좌절과 절망감을 이겨내고 싶어요가 19번 자 3장으로 넘어가면 20번 왜 나는 인복이 없지? 21번 왜 나는 열정이 생기지 않나? 22번 인간관계를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니야? 23번 헝그리 정신이 잘못된 건가요? 24번 도대체가 안 맞아서 못 해먹겠네. 이제 코드가 맞아야 해먹지라는 이제 제목. 25번 집중하는 최고의 노하우는 26번 책임 없는 직원들 이 책임감 27번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27번이에요. 28번 네가 나에 대해서 뭘 하는데? 라고 하는 28번 29번 월요일이라는 이름의 지옥 월요병에 관한 거고요. 30번 투더리 스모프 박대리에게 불만이라는 이름의 댓글 31번 저 원래 그런 것 못하거든요. 원래 이렇게 하는 32번 정말 리더가 되고 싶어요. 32번 33번 최고의 영예를 돌려줘.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이게 33번이에요. 자, 한 분씩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제일 앞에서부터 번호 말씀해 주세요. 몇 번? 8번이요. 28번 몇 번이요? 두 개. 하나만 하셨나요? 하나면 하나 부르시고 네. 아니면 두 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뒤에 2번이요. 2번. 자. 14번하고 32번이요. 14번, 32번. 로또 아닙니다. 자, 18번. 18번. 자, 13번, 14번. 14번. 자, 그 뒤에 4번, 33번. 4번, 33번. 18번, 32번. 지금 이게 지금 한 개 두 개씩이죠. 자, 또 윤전은 몇 번? 32번. 네, 20번입니다. 20번이요. 13번, 27번. 13번, 27번. 이거 선생님. 확인 못했어요. 아,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각각 다 나왔고 이게 32번이 1등, 이게
이게 2등, 2등, 나머지는 제가 부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몇 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리더가 되고 싶어요네요. 야, 이거 하나만 해도 긴데. 자, 그리고 리더하고 14번. 돈 많이 벌고 싶어가 14번.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이 간절히 변화하고 싶어요. 간절히 변화하고 싶어요. 자, 일단은 요거부터 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2번 저한테 온 편지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리더가 되고 싶어요. 강사님께서는 얼마 전 강의 때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말씀하셨죠. 그 얘기 감동의 기억이 나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리더십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저 스스로도 어느 분야에는 늘 리더가 되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리더십 관련 서적을 빼놓지 않고 강의도 무수히 많이 들어다녔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또 누구에게도 제 비전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스스로 목표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장 승진신사에서 제가 입사하고 줄곧 승승장구하던 제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들은 아직도 젊은이 괜찮다고 위로는 해주지만 제가 받은 충격은 너무도 큽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비전을 향해 뛰는 직원도 드물 텐데 윗분들은 그 사실을 왜 몰라주시는 건지 솔직히 지금 제 역할과는 뭐라고 형용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납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승진이 되어야지 남도 이끌어갈 수 있고 그래야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승진이 되질 않으니 아직 말단 직원인 제가 리더십 부문을 하는 게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강사님께서 매일 리더십 하시지만 실상 리더가 아닌 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아닙니까? 평사원들 데려다가 리더십 얘기하는 거 괜히 승진 욕구만 부풀려서 일만 죽어라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기운이 쭉 빠지네요. 이거예요. 즉, 지금 자기 평사원인데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에게 제가 근데 돌리는 이거예요. 뭐 승진을 해야 리더가 돼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승진도 안 됐는데 리더십을 가지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그걸 반문을 해볼게요. 처음부터 리더인 사람은 없죠.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 리더의 자리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리더의 자리에 가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많이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립니다. 솔직히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리더의 자리에 되어버렸어요. 생각지도 못해요. 혼자 살다가 갑자기 어떤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어요. 가장이 생각지도 못해요. 그때부터 뭐 처음부터 가장이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내가 리더가 돼야지 해서 리더십을 안 됐을 때부터 리더십 공부를 해가지고 리더십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그 자리에 리더가 가서 좌충우돌 하다가 몇 번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리더십을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리더십의 출발은 물론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나 외에 타인을 이끄는 힘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나 외에 타인을 이끄는 힘인데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 스스로 나를 못 이끌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없다는 진리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자기 자신을 이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끌고 있는 사람도 많이 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서 남을 잘 이끌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까지의 문제점들은 뭐냐면 그것은 어느 정도 아주 작은 단위의 리더는 가능할지라도 리더십은 가능할지라도 곧 뭐가 되냐면 뽀록이 난다. 즉 눈앞에서 뭔가는 이끌 수 있어도 정말인지 저 사람의 내면이 스스로 자신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만 결국 진짜 리더십은 나중에 발휘가 된다. 그걸
숫자로 따지면 아주 작은 인원 그리고 뭐가 복잡하지 않은 부분적으로는 이끌 수 있어도 진정한 리더십의 최상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리더십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센 리더십이 뭐냐? 언제 리더십의 가장 끝판왕이냐? 어떤 것이? 라고 얘기할 때는 저는 추종자를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추종자, 인생에 있어서 추종자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거든요. 당신이 추종하는 추종자는 누굽니까? 라고 딱 했을 때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추종자라고 하는 단어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추종은 저 사람이 어떤 것을 해도 나는 저 사람을 따르겠다라는 정도가 돼야만 추종자라고 하거든요. 리더십의 끝판왕은 그거예요. 추종자. 그러면 어땠을 때 추종자가 되는지를 리더십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뭐냐면 팀원들이 저 팀장으로 하여금 팀장을 따름으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 발전을 이룰 때 가장 큰 리더십이 발휘가 된대요. 즉 리더십은 그 개인의 발전, 내가 저 리더를 따랐을 때 내 개인의 발전이 된다고 생각할 때 가장 큰 리더십이 발휘가 된대요. 개인의 발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개인의 발전이요, 지식을 얻는 것도, 건강해지는 것도, 뭐하는 것도, 정말 삶의 행복을 느끼는 것도 여러 가지가 개인의 발전인데 저 사람을 만남으로써 저 사람이 이끄는 대로 내가 이끌리면서 그러한 개인의 발전을 느끼면 느낄수록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가 된다.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십을 강의하고 많은 그 리더십 트레이닝을 했지만 물론 리더십을 깊이 공부해서 들어가서 트레이닝을 받을 때는 제가 추구하는 리더십은 시스템 리더십이에요. 왜 제가 시스템 리더십을 강조하냐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리더십을 갖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냐면 리더십을 학습시키는 훈련, 이 트레이너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리더십을 학습시키고 복제시키고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능력으로 리더십을 갖는다는 것은 보통 거의 슈퍼맨급을 요구를 해요. 이 리더는 슈퍼맨이 갖고 있는 능력을 다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을 리드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가르쳐요? 누군가에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학습을 시키고 복제를 해나가고 만드는 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약속한 규율과 시스템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모두 다가 쉽게 이끌려오고 어느 정도 거기서 이끌려왔을 때 리더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힘을 보탰을 때 리더십이 쉽게 일어난다는 이론을 저는 제가 추구하는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도 시스템 리더십 이끌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가 대기업들이나 많은 곳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 태클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그거예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도대체 무엇이냐, 진정한 리더십을 상대방이 느끼게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의 출발은 스스로를 이끄는 셀프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셀프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는 사람은 굳이 저 사람이 나를 이끌려고 마음을 안 먹어도 끌립니다. 끌리는 사람 있잖아요. 주위에 끌리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끌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끌리는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성분들은 이쁜 여성부터 나오고요. 여성분들은 멋있는 남성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쁜 여성과 멋있는 남성이 예를 들어 끌린다? 끌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이 시대에 굉장히 매력을 발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잘생겼는데 하고 다니는 걸 누추하게 신경도 안 쓰고 하고 다니는 사람을 절대 끌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이 이쁜 여성인데 정말 캐리어 우먼처럼 나름대로의 매력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가꿔야만 남성분들도 끌리죠. 그러는데 그러기가 쉽나요? 여기 태클 중에 하나가 외모라는 태클이 있어요. 제가 이 제목이 뭐냐면 제가 이거예요. 21세기는 섹시한 사람을 원한다라고 하는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이게 몇 번이냐면 7번. 7번인가요? 네, 맞습니다. 21세기는 섹시한 사람을 원한다. 이 섹시하다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섹시함이 아니에요. 거치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라고 태클을 거는 사람에게 제가 21세기는 섹시한 사람을 원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치장이 중요한가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치장 많이 중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거치장이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저 이거 하나만 가지고 1시간 강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치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요, 정보가 차단되어 있을 때는, 정보가 특정인에게 공유되고 있을 때는 거치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오히려 거치장을 하면 이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었고, 과거로 거슬러 가면 갈수록 또 머리에 든 거 없는 애일수록 오히려 왜 거치장을 한다라고 하는 유교 사상 때문에 어른들이 남성이 뭐 좀 거치장을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왠지 쟤는 똑똑하지 않을 것 같고 학력이 짧을 것 같고 왠지 그래서 저희 중학교 때는 무조건 사고 치면 담임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머리를 스포츠로 미는 거였어요. 너 맞을래? 스포츠 머리 할래? 이거였어요. 그러면 몇 대 때리실 건데요? 그래서 10대 때린다 그러면 그냥 맞고 안 하고 어떤 애는 그냥 스포츠 머리로. 왜? 머리에 겉멋이들은 공부 안 한다 이거예요. 저는 이끌리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을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했을 때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거 말이 필요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당연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중년층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말에 그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치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요. 저는 그렇게 완전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거치장을 하는 것이 사실 그 말 자체도 잘못됐어요. 거치장이 아니라 자기 관리입니다. 내가 대문 앞을 나가면서 인생의 무대에서 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내가 주인공처럼 모습을 하고 다니느냐 아니면 그냥 엑스트라처럼 하고 다니느냐 아니면 엑스트라보다 못한 상태로 하고 다니느냐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9시 뉴스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약에 초대가 됐어요. 9시 뉴스 생방송에 전국의 모든 이들이 당신이 9시 뉴스 데스크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생방송에서 뭔가의 멘트를 한다고 다 집중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그 생방송 자리에 서겠어요? 아마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모습으로 아마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왜? 생방송이니까. 그리고 뉴스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생방송으로 지켜보니까. 근데 뉴스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인생의 여러분들의 무대가 중요합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 가능성은 다 열려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과연 외부로부터 나의 시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인품을 가졌는지 절대로 그 사람들은 내가 알려주기 전에 세세히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대충적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고 다니는 모습에서 거의 대부분이 어느 정도 평가를 하게 돼요. 제가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끌리는 사람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분에게 이 리더십을 가지고자 하는 이분에게 진짜 스스로를 이끌고 있느냐 아니면 끌려가고 있느냐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지고 있느냐를 표현해요. 제가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거의 가능성이 참 없습니다. 살아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자리 잘 안 와요. 굳이 이런 특강을 듣고 뭔가의 개인의 발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끄는 삶이고, 사라지고 있는 것은 이 상황, 현상, 내가 인간으로서 지금 채워진 역할, 그러니까 그것을 수동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체가 내가 나고, 저 위에 것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체가 나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그냥 얹어서 가고 있는 수동태. 저 위에가 능동태라면 수동태. 리더십의 출발은 능동태냐 수동태냐. 한마디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리더십이라는 게 생기고, 그렇지 사라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은 만약에 사라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스스로를 이끌지 못하고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서 리더의 자리에 올라서 누군가를 리더십을 발휘한다? 그것은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일 뿐더러 자기 기만인 사람들이 자기를 기만하면서 그것이 곧 대중 기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기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금방 포록이 납니다. 그래서 큰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고 분명히 그 안에서 엄청난 갈등이 발생돼요. 그래서 저는 자, 리더십 강의할 때 리더십을 왜 배웁니까? 왜 리더십을 배우나요? 당신이 목적하는 게 뭡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예, 리더십을 가지면 돈이 많이 벌립니다. 당신이 예를 들어 많은 사람과 뭐 하고 싶어,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당신의 인프라를 만들고 싶어요? 리더십을 가지면 10배, 100배로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또 원하는 게 뭡니까? 뭐 이거 하고 싶어요? 리더십을 가지면 그게 이렇게 됩니다. 모든 분야의 리더십을 가지면 내가 하려고 하는 목표가 잘 돼요. 왜? 리더십의 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리더십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뛰게 만드는 힘이다. 저 사람이 가고 싶은 목표가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뛰게 해서 내 목표를 잘 달성하게 만드는 힘이다. 리더십의 하나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정말 리더십을 가지면 돈을 벌고 싶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벌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몇 배 이상으로 발휘할 수 있는데, 진짜 고수의 리더십은 남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이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관리,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루 일과를 보통 단위로 이끄는 사람과 끌려가는 사람의 그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원데이로 해요. 원데이. 하루의 생활을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루의 시간이 계속 24시간이 가니까, 그리고 월화수목이 그냥 가니까 흘러가는 대로 자기를 두고 있느냐, 계획적이냐 무계획적이냐, 이것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예요. 야, 인생 뭐 그렇게 길다고 뭐 그렇게 빡빡하게 머리 아프게 사냐,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지. 그런 말에 저는 휩쓸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에 동조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원데이로 보통 많이 나누곤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하루를 어느 정도는 나를 이끌 수 있게끔 계획적인 뭔가 생산적인 그런 계획 속에 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에서 어떤 유명한 컨설팅 업체가 CEO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경영 프로그램,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 수강료가 CEO들을 대상으로 1,000만 원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CEO들이 배워가지고 나온 것은 딱 하나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배웠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 딱 기억에 남는 거 하나를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딱 그것이 1,000만 원짜리예요. 알고 봤더니 처음에는 그것이 뭐 1,000만 원짜리냐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1억짜리, 10억짜리, 100억짜리가 돼요. 그게 뭐냐면 딱 이거는 CEO들에게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한 건데 아침에 출근했을 때 딱 5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책상에서 메모지 한 장을 준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순번으로 적는 거래요. 3번, 4번, 5번, 6번 그래놓고 메모지 한 장을 딱 꺼내놓고 그 적은 순서를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로 다시 순서를 잡는다. 그리고 그 메모지를 앞에다 붙여놓고 그것을 그대로 보면서 하나하나 하루 종일 하는 것. 이것이 1,000만 원짜리. 여러분 들으시면 지금 당장 내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수도 없이 하다가 안 하다 하다가 안 하다가 반복을 거쳐서 저희 지금 습관이 됐어요. 지금 그것도 정말 수년 동안을 하다가 안 하다가 안 하다가 어쩔 때는 까먹어. 출장 가 있으면 또 까먹어. 뭐 하다가 까먹어. 맞다. 또 해야지. 또 하다가 또 까먹어. 이걸 수없이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습관이 됐어요. 이것 이상 없습니다. 정말 이제 아무것도 아닌 메모지 한 장이 저를 이끌게 만들어줬어요. 너무나도 심플해요. 이것이 없으면 딱 이거 했다 그러면 완료 체크해요. 아직 안 됐으면 완료가 안 돼. 그래서 퇴근할 때쯤 집에 하루를 마감할 때쯤 저는 그것이 다 완료되면 그냥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퇴근을 하지만 완료가 안 되면 그걸 주머니에 넣고 퇴근을 하거든요. 왜? 아직 완료 안 된 게 있지. 체크해야 될 게 있잖아요. 이것도 하다 안 하다 해보세요. 잘 안 돼요. 이거 습관으로 만들기까지 꽤 오래 걸렸어요. 수년이 걸렸어요. 진짜. 저는 여러분 벌써 딱 1,000만 원 벌어진 거예요. 진짜 1,000만 원 벌어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메모지도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 이제 이 휴대폰이 다 메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다가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가만히 또 어디 나오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딱 순서대로 해가지고 적어놓고 하루 종일 그것만 딱 보고 어느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1번 잠자기 하나로 끝낼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럼 나 하루 종일 잠자도 돼. 이 날은 나에게 프리를 선언하는 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프리를 선언하고 프리하게 노는 것과 그냥 원래 놀던 대로 계획 없이 노는 거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라지고 있는 것이지 절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단도직업적으로 얘기해볼게요.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는 가능성이 무한대로 열립니다. 어디서 걸려가고 성공할지 몰라요. 어디서 걸려가고 돈 벌지 몰라요. 아까 돈 많이 벌고 싶다고 하는 그 태클 내용도 이게 굉장히 많이 접목돼요. 돈 벌고 싶으면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리더십을 안 갖고 돈을 벌면 작은 돈밖에 못 벌어요. 그런데 리더십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돈의 규모는 커져요. 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기회가 무한대로 열려요.
열심히 살고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너무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저 사람과 연결돼가지고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라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사라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있는 사람들이 맞닥뜨렸을 때는 평범한 일상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고 사라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평범한 일상일 뿐이다. 와, 그렇다면 인생을 바꾸는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있는 사람한테 앞으로 떨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상처럼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뭐라고 딱 부러지게 여러분한테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못하는 것이 성공학의 특징이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믿어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완전히 어떤 기회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제작해서 기회를 창출하고 그것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분명히 그 사람한테는 계기가 있었고 그 사람한테는 뭔가가 있었다. 그것을 뭘로 만드냐? 분명히 그 사람은 제가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살아가고 있는 중에 그것이 부풀려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끌렸고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성공을 거뒀다. 저는 이 리더십 과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사라지고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오늘 하루를 번호로 매겨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동그라미를 치고, 물론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해보시면 매일같이 5개면 5개 동그라미를 끝까지 칠 수 없습니다. 어느 날은 5개 해놨는데 3개만 치고요. 어떤 날은 5개 해놨는데 1개만 치고 말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적어놓고 행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떨 때는 그 밑에 게 그 다음날까지 연결되는 일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 습관 하나를 순번을 매겨서 체크하는 그 순간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저는 이거는 정말 1000만원짜리가 아니라 10억짜리 성공 습관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게 제 1번, 32번 리더십에 대한 제 답변이에요. 자, 14번, 18번은 돈 얘기죠, 돈 얘기. 네, 돈 얘기.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14번. 돈 얘기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자, 제목이 돈비야 내려라요. 돈비야 내려라. 내용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 세일즈를 하고 있는 33살 회사원입니다. 자기개발 전문가는 소문 듣고 했고 돈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 매일같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돈은 되는 일이라면 늘 귀를 쫑긋하고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건 당연했죠. 그런데 솔직히 요즘 제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아무리 늘 제 손에 쥐어지는 건 절대 양에 차지 않는 적은 돈뿐이고 확실히 돈이 돈 버는 세상 같다. 큰 돈을 벌려면 그만큼 큰 돈이 필요한데 제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빈손으로 뛰어다니려고 하니 한숨부터 나옵니다. 누구는 발이 부르도록 하루 종일 돌아다니 발품을 팔고 있는데 누구는 큰 돈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벌어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갈 엄두도 안 납니다. 이렇게 벌어서 언제 부자가 되겠습니까? 정말 로또 복권 사는 사람들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이러다가는 세상에 대해 불만만 쌓이고 더 이상 돈 벌 맛도 안 생길 것 같아 편지를 보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으니 큰 돈을 벌 수 있는 노하우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쭉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절대로 돈 벌지 마라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돈에 목말라 편지를 주신 분에게 제목부터 절대 돈 벌지 마라로 시작을 했으니 그 소제목이 이거예요. 돈은 쫓으면 도망간다. 돈을 쫓는 사람들. 돈은 무척 빠르다. 근시안적인 인간. 수단형 인간. 두 부류 인간의 상호작용, 자아 실현의 가치를 보라. 자, 저는 이 태클을 제가 하면서 굉장히 이 이야기를 진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이런 강의를 듣고 돈이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살짝 열받았었거든요. 살짝. 돈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돈을 쫓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돈 쫓은 적이 없는데 돈을 벌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 못 번 사람들이 부자가 안 된 사람들은 다 돈을 쫓는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조금 좀 뭐라 그럴까 반항심 이런 게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돈을 좋아하고 돈을 벌려고 해야만 돈이 벌리지 돈을 쫓지 말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제 머릿속에는 제 이해가 안 가고 반항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책에 제가 20년이 지나서 이 자기계발책을 내는데 저도 똑같이 돈을 쫓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쫓지 마라. 돈을 쫓으면 어떻게 되는데? 저는 여기 보면 진짜 부자는 돈의 프로이고 엉터리 부자는 돈의 아마추어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진짜 부자는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업무들을 성실히 한 결과 돈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달성한 결과로 돈이 생기는 것. 그들은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해답이 풀렸어요. 돈을 쫓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 이해가 돼요. 집착하지 마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들은 절대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돈에 미치지도 않는다. 그들은 돈을 숭배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돈을 멸시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돈을 돈 그대로 본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 올해 1억 원을 더 벌었다는 것은 자신이 작년에 비해 1억 원만큼을 더 값어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이다. 진짜 부자는 이것을 체득하고 있다. 부자학개론 중에 나온 얘기예요. 부자학개론 중. 저는 여기서 아까 리더십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의를 한 지가 24년 됐어요. 24년 됐는데 처음에 강의를 하면서 돈 벌려고 강의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의 강의를 하고 싶었냐면 진짜 강의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딱 끝나고 나면 또 이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고 그래야 돈이 또 생기니까 강사료가 또 생기니까.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진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 평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는 평가지가 강의 끝나면 이제 수강생들이 하는 산업 강사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의를 딱 끝내고 나면 5점 만점에 몇 점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항목대로 제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점수를 잘 받는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야 돈이 생기니까, 강사료가 많이 되니까. 근데 뭐라 그럴까, 생각만큼 저를 많이 안 불러줘요. 생각만큼.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제가 강의를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강의를 했고 준비하고
막 그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로 인정받으려고 공부도 많이 했고 진짜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인가 제가 머릿속에 저의 이제 아이덴티티를 생각하게 됐어요. 아이덴티티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강의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강사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제가 점점 강의 자체에 대한 강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강의인가?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의뢰를 하셨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저는 열심히 말을 하고 아주 강의를 좋은 훌륭한 강의를 만들려고 강의를 하는 것과 강의를 위한 강의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가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강의를 위한 강의라면 멋지게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를 막 보여주고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주로 가지만 저는 강사들을 훈련시킬 때 저는 어떻게 시키냐면 당신이 이 무대 위에서 철저하게 1시간이라면 1시간 동안 철저하게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고 갔을 때 그들이 느끼는 것이 라는 감동이 있으면 당신은 진짜 강사다. 즉 말을 어떻게 하건 당신 자신을 보여주고 당신이 갖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눠야만 그것이 진짜 뭔가의 일에 있어서 능률이 오르고 그것이 결국에는 조그만 돈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벌리는 돈이 나중에 크다. 제가 강사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거든요. 강사 훈련시킬 때 절대 강의를 위한 강의하지 마라. 나에게 오늘 강의를 듣는 청중을 위해서 너의 온 마음을 다 바치고 내려오면 그들은 안다. 어떻게 말을 실수하더라도 자칫 잘못해서 이 파워포인트를 좀 이상하게 해서 실수가 되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라. 예전에 초보 강사 때는요, 말하다가 말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뭔 저 강사가 저렇게 말도 수월하게 못해? 왜 이렇게 더듬어? 이 평가 안 나오겠는데? 이 생각 때문에 강의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것이 내려놔지는 순간부터는 그냥 제가 오늘 이 무대를 내려갈 때 지금 오늘 저하고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내가 강의에 올라오기 전과 강의를 하고 나서 좀만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아주 심플한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하거든요. 좀만 더 나아지면 난 행복하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뭔가 1시간 동안을 쏟아붓고 가면 그 다음에 평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그것으로 그 마음 그대로를 깨닫고 나서 그것으로 책을 쓴 게 세계 최고의 명강사를 문거라요. 이게 불붙듯이 팔려나가더니만 한국 사람이 쓴 강의책으로 1, 2위를 막 다투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물밀듯이 저한테 강의가 들어오고 개인적으로 강의 코칭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 전에 강사를 따블이 뜨고 그래도 강의를 더 이상 못하고 그러고 봤더니 그 전에 돈 벌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강의했던 시절을 딱 떠올려 보니까 바뀐 건 뭐다? 마인드. 바뀐 건 마인드였어요.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진짜 배기로 할 것인가. 진짜 배기로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해서 정말이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으로 내가 한번 인정받아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뭐였냐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값어치 있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오늘 강의를 해서 이분이 한 분이 나로 인해서 조금 변화가 돼서 이것이 그 사람의 성공을 거둔다면 아마 그 사람이 거둔 성공에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진짜 너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다 라는 그런 가치가 딱 들어가니까요, 어떠한 강의든 어영부영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강의를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을 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혼신을 다해서 강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모든 걸 막 다 쏟아붓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오늘 강의를 듣는 사람의
더 낮게 만드는 것에 가치를 둘까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저에게 강의를 듣고 나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많은 뭔가의 행동을 변화하려고 하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강사들은 저를 멘토로 삼는 강사들이 많고 제 제자들은 많고 물론 제가 그 일을 계속했다면 더 많았을 테지만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우리 회사 비즈니스를 제가 하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놨기 때문에 예전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정말 부자는 돈에 있어서 프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전에 제가 강사료에 대해서 어떻게 강사료를 높이지? 라고 고민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강사료가 시간당 25만 원, 30만 원일 때 그걸 어떻게 50만 원으로 올리지? 처음에 막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50 올려가지고 나 50만 원이라고 할까? 이걸 100만 원을 어떻게 올리는 거지? 시간당 200만 원을 받는 사람 도대체 뭐야? 아마도 제가 그것을 올리는 데 있어서 처음에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막 평가를 잘 받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강사료를 200만 원까지 올리려고 했으면 지금도 못 올렸을 거죠. 못 올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이지 프로페셔널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돈을 벌기 위해 프로페셔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일 자체를 사랑해서 여기에 전문가, 내가 정말 강의하나만큼은 누구에게 못지않게 강의 잘하는 법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의 명명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왜? 그게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을 바꿀 수는 없지만 강의 기법을 강의해가지고 가르치는 수준을 높여놓으면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 수준이 올라간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일을 너무나 내가 지금 하는 강의는 어마어마한 일이야. 가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점점 이 일에 미치고 이 일에 내가 하는 것에 정말 1등이 되고 싶고 프로페셔널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 이 일만큼은 정말 저 사람이 넘버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게끔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인정을 받는 것이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 강의에서 인정받는다고 해서 어저께 50만 원이었던 강사료가 내일 100만 원으로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지지 않고 했던 것이 정말 저에게는 커다란 것을 가져왔어요. 제가 돈을 벌어보니까 그래요. 아주 많이 벌어보니까 그래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 아마 제 테두리에 묶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면 근시안적인 시간을 볼 수밖에 없어요. 행동이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이 자신의 일을 프로페셔널로 하려고부터 생각을 하면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몸값이 올라 있는 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이 싫어하는 부류가 뭐냐면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수단형 인간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수단형 인간은 모든 일을 수단으로 취급해버리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돈 벌기 위한 수단, 직장 갖는 것도 생계를 유지한 수단,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 이익을 위한 수단, 심지어 밥 먹는 것도 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 자체를 즐길 줄 모르고 그 자체를 사랑할 줄 모르고 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공을 쌓기보다는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잔머리를 쓰고 계산적인 인간. 한마디로 모든 것을 대가를 바라고 예상 결과를 따지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중수 이상 고수를 만나면 그 사람들은 탁 하고 읽혀버려요. 그 행동이. 읽혀버리는데 뭐가 안 생기냐면 리더십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큰 돈을 못 만져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척을 해서 그렇게 보이기도 중수 이상을 만나면 다 뽀록이 나요. 저도 안 해봤는데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척을 해봤기 때문에 해봤는데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고 고수 이상이 되면 그걸 바로 알아차요. 그러면 그 가치는 그런 행동을 안 할 때보다 더 땅으로 떨어져 버려요.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그런 사람들은 장기적인 투자 있잖아요. 장기적인 투자는 막연한 꿈으로밖에 간주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수단형 인간, 즉 모든 것을 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참 막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진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아실현,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실현, 뭔가의 인정,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정말 자부심과 프로페셔널 정신, 이러한 것들이 저는 큰 돈을 버는 비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신의 분야의 전문성을 가져라. 큰 돈을 벌고 싶은가? 그러면 그 자신의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라. 더 큰 돈을 벌고 싶은가? 그러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복제해서 만들어내라.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의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을 하면 일단 사람이 생깁니다.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전문성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에서나 나의 전문성에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돈을 주고 배울 수도 있고요. 당신하고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일을 해줄 수도 있고요. 돈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의 이제 성과가 나려면 자신이 이제까지 쌓은 전문성을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줘서 그들을 나처럼 만드는 순간에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단계가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다면 제일 먼저 저는 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1단계,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2단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돈을 투자하게 만드는 전문성을 갖춰라. 3번째, 리더십을 갖는 복제를 시켜요. 이게 2번째 대답이었고요. 3번째, 변화. 이제 똑같은 얘기라 제가 이거 중복이 되니까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변화는 제가 올라볼게요. 이거에 중복이 돼서 나오는 얘기들은 제가 스킵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하겠습니다. 이거 할게요. 이게 참 우리 사업에 중요하니까 20번 할게요. 20번. 이게 뭐냐면 에라이 무심한 것들아 라는 제목이고 측근이라는 이름의 태클. 나는 왜 인복이 없지? 이거예요. 20번. 192페이지. 나는 왜 인복이 없지?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벅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하랴, 직원 관리하랴, 인맥 관리하랴.
정말 하루 24시간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 실장이 나간 것 때문에 마음이 이제 최 실장 야단쳤더니 사표 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최 실장은 항상 칼퇴근주의여서 퇴근이 가까워지 무슨 일만 시키면 엄청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몇 번 참았는데 슬슬 짜증이 나서 너 같은 사람 절대 조직이 필요 없는 존재 10만 말 몇 마디 내뱉고 말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찾기 때문에 서랍에 바로 사표를 꺼내들어서 사표 써놓고 이제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복이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하는 게 있고 또 지금 이거와 비슷한 보면 저쪽에 인간관계가 있거든요. 인간관계에 대한 댓글 이게 이제 같은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이거는 좀 쉽고 간단 명료하게 제가 할게요. 뭐냐면 저는 이 강의 할 때마다 제 스스로도 반성을 스스로 뭐냐면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남성 여성이 만나서 야 이제 너 잡은 물고기라고 나한테 잘 안 해주는 거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게 이런 말 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거든요. 이미 뭐냐면 결혼한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한테 이미 너 이제 결혼으로 묶였으니까 도망 못 가니까 이제 나한테 잘못하는 거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최측근일수록 대충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최측근일수록 대충해요. 멀면 멀수록 격식을 갖추고요.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격식을 더 잘해요. 그런데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격식을 잘하긴 잘하는데 그 사람이 또 최측근일수록 또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측근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측근의 원리는 뭐냐면 굳이 잘하지 않아도 내 편일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그거는 완전한 착각이죠. 완전한 착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매일같이 일하는 공간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자신을 보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놓고 이들과 상대하는 고객들한테는 또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돌아와서 이들한테는 대충 하고 이게 거꾸로 돼야 거꾸로 된다는 게 저쪽 사람들한테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측근이면 측근일수록 더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는 측근에게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못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측근인 사람들은 필요성이 적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계산기로 따졌을 때는 저 사람은 나하고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이 정도 말을 신경 써서 안 해줘도 될 만큼 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얘기하잖아요. 편하게. 그런데 그 편하게 말하는 거하고 편하게 행동하는 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지 않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동일시해요. 나랑 뭐 20년 된 친구니까 말 편하게 하는 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럴 사람일수록 더 뭔가 계속 내가 20년 됐기 때문에 계속 내가 인정을 더 받기 위해서 더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놔버리고 아무렇게도 안 하는 남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것도 안 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직원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입사원들한테 왠지 잘해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10년, 20년 됐는 넌 어차피 이거 다 했으니까 저는 이거 문제의식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인맥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진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라는 인간을 밖에 나가서 자랑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손꼽아 보세요. 저라면 유서구라는 인간을 어디서 제 얘기가 나올지 모르죠. 그런데 유서구라는 나를 어느 자리에서든 자랑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대충 한번 몇 명이나 될까 한번 꼽아보세요. 이게 바로 인맥이에요. 이게 인맥을 만드는 힘이에요. 진짜 저는 그래서 귀인 마케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인맥은 이 측근의 원리를 이해한 귀인 마케팅을 해야 돼요. 측근의 원리라는 것은 내 주위 사람들한테 진짜 이걸 잘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몇 배로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잘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자신의 주위의 측근들을 리스트업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많이 볼고 가장 많이 행동하는 생활하는 사람들을 리스트업 딱 해서 제일 먼저 인정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자동방입니다. 인정.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 다음 건너뛴 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는데 여기 오면 인정을 못 받아. 측근의 원리를 몰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이중 성격을 띠고 있는, 결국에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중수 이상은 나 뽀록나요. 진짜 잘해주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진짜 인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자기 최측근에게 인정받는 노력을 하는 순간 엄청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측근에게 인정받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이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자신을 자랑해 줄 사람을 만든다?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까요? 저는 그 마케팅 이름을 귀인 마케팅이라고 쳤어요. 귀인 마케팅. 그러면 거꾸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귀인은 누구십니까를 해가지고 나에게 귀인을 한번 내가 펜으로 써본다 해서 쓴다면 과연 이름이 몇 개 나오는지 한번 지금 제가 딱 10초를 드릴 테니까 떠오르는 사람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귀인. 그 노트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적을 것인가? 귀인. 애써 생각이 안 난다면, 애써 적는다면 누구를 적을 것인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적은 귀인의 그 이름 있잖아요. 귀인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이 적은 그 명수가 당신을 귀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명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귀인으로 생각하고 적은 명수가 당신을 귀인으로 생각하는 명수와 같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한 명을 적었다면 나를 귀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10명을 적었다면 나를 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일 가능성이 높다. 즉 귀인은 서로 간의 귀인이라고 생각해야 진짜 귀인이지, 일반 통행은 그것은 진짜 귀인이 아니에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귀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거나 그 사람이 금전적으로 나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을 줬거나 나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을 보통 귀인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그 귀인을, 인맥을 넓히는 이 기술은 귀인을 늘려가는 거예요. 귀인을 늘려가면 뭐냐면, 내가 귀인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내가 저 사람이 귀인이 되겠다라고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저 사람을 내가 귀인 대접을 해주면 귀인이 돼요. 내가. 즉 어떤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귀하게 여겨, 나를.
어떤 사람이 여러분 A라는 홍길동을 딱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은 나를 되게 좋아하고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 라고 떠올렸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을 귀인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귀인을 많이 만들수록 나에게도 귀인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맥을 늘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다? 그것은 여기 인맥상통한 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관계를 수단으로 생각하잖아요. 인간관계를 돈은 버는 수단, 인간관계를 뭐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귀인이 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인간관계 자체를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또 인간관계론에 보면 가치 없는 인간관계 시간을 허비하느라 진짜 귀인을 못 만날 때 그래서 인맥 관리에 대한 건 철저하게 해라라는 또 스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하고나 여러분 아무하고나 다 귀인 관계를 맺으라고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누구를 귀인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냐면 최측근. 최측근은 굳이 내가 여러 노력을 안 해도 같이 옆에 있잖아요. 측근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인으로 만들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 기회도 많아요. 다른 막 미국에 있는 사람을 내가 귀인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매일같이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을 귀인으로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들보다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최측근에 있는 사람을 귀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귀인 대접을 해줘요. 귀인 대접을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정말 자랑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귀인 대접을 해주면 귀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인프라는 철저하게 뭘로 가는 것이 쉽냐면 다단계로 가는 게 쉬워요. 그 사람이 다음 단계, 그 사람이 다음 단계로 퍼뜨려 나가는 것이 제일 쉬워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력을 크게 갖고 있냐면 귀인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귀인끼리 모이면 외부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은 서로 간에 구해주고 항상 노력하고 긍정적이고 너무 좋은 귀인끼리 딱 모여있으면 누구든지 그 귀인 클럽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귀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귀인끼리 모이면 귀인이라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외부에서 볼 때 사업을 결정할 때 회사, 보상 플랜, 마케팅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결정도 하지만 진짜 이 사업을 아는 고수들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냐면 함께하는 저 사람들과 함께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어울려서 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오래 가요. 그리고 귀인끼리 모이면 서로 간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귀인의 모임이 점점 커져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귀인 마케팅이라고 우리 클럽에 들어와라. 그러려면 제일 먼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귀인이 되어야 돼요. 귀인 스스로. 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오늘 했던 태클 이 과정들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뭐가 되어 있냐면 다 연결되어 있죠. 귀인이 되려면 귀인을 만들려면 또 저 사람이 나를 귀인으로 여기려면 나한테 이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매력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뭘 해야 돼요? 나를 가꾸고 관리를 하고 그래야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들어간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 그러려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살아가고 있는 나 스스로를 셀프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도모해서 같이 프로페셔널로 하는 게 아니라 막 근시안적인 시안을 가지고 돈만 쫓으러 다녀? 그러면 서로 간의 귀인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분야에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프로페셔널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프로는 아름답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프로 정신을 사랑해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아름다워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페셔널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그 전문성에 내가 투자할 정도로 막 만들어주면 저 사람이 귀인 만들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측근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은 그런 귀인 마케팅을 하면, 저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아니요, 그런 말은 전 잘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성공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도 아니죠. 사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제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듣고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일상일 수 있는,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비약적인 표현이지만 오늘 아무것도 아닌 이런 미팅이 나에게 영감을 줘가지고 이것이 발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살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잘 안 와요. 살아가고 있어야 이 자리에 와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와서 영감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 사람도 그냥 이런 살아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이런 것들이 뭐 스페셜 특강? 그냥 뭐 별거 아닌 일상이에요. 그냥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어떤 성인은 성인 교육은 변화가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변화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인 교육은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튕겨져 나와요. 그래서 성인 교육은 깨달음을 얻게 하는, 함께 공유를 해서 생각의 깨달음을 같이 공유하고 뭔가의 영감을 얻게 하는 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짧지만 제가 이제까지 책에 나온 이제까지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영감을 얻으셔서 지금 이제까지 훌륭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